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든 날의 기적 이경연입니다. 오늘 영상을 찍으려고 올라온 게 아니라서 옷차림이 좀 후줄근합니다. 면으로 된 옷을 입어야지 운동할 때 기분이 좋아서요. 차려입게 되지를 않아서 그냥 후줄근한 티셔츠 하나 입고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잠깐만 인사드리고 화면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맨발로 앞산에 올라왔습니다. 면역력을 올려주고 정전기도 배출해주고 혈액순환에도 좋고요. 심혈관 질환에도 좋고 그리고 잠도 잘 잘 수 있게 해주고 여러 가지 맨발 걷기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오늘부터는요 제 소개를 앞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잠깐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요 저도 이렇게 어떤 썸네일의 제목에 이끌려서 들어가서 이제 보게 되는 영상들이 있는데 보면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를 예전부터 알고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처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제 소개를 잠깐 하고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2017년 12월에 우연히 받게 된 정기검진에서 건강검진에서 유방암 1기 진단을 받고 지금까지 3년 가까이 자연치유법으로만 건강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수술만 간단하게 했었는데요. 물론 병원에서는 약한 항암,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는 약한 항암이랑 방사선 치료에 대한 스케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어떤 핑계를 대고 그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를 저는 그 전에 알았었고요. 잘 선택을 했다는 생각을 지금까지 하면서 제 나름의 건강요법으로 이제 뉴스타트 건강법인데요. 그런 것들도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3년 가까이 앞산을 오르내리면서 암이라는 질병을 경험한 사람들한테 운동은 필수적이거든요. 운동 안 하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산소 운동이 암세포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고 약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운동을 해야 돼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앞산을 이렇게 맨발로 이제 오르내리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제가 이렇게 매일 앞산을 오르내리면서 뭘 할까요? 운동도 하지만 이 시간들을 그냥 버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질병을 불러들였을까? 어떻게 해야지 안전하게 잘 이 질병을 다스려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공부들을 제가 얼마나 무수히 했겠어요. 그렇죠? 매일 앞산을 오르내리면서 1시간 반 가까이, 2시간 가까이를 산에 있으면서요. 그래서 정말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그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늘 이제 한 생각들은 혼자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깝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들이고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다.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을 계속 해왔고 내가 그런 중간 헬스 메신저로서의 그런 중간에서 전하는 그런 역할을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좋은 정보를 전하는 그런 선한 메신저의 역할도 되지만 또 한 가지는 저 자신이 스스로 이제 전달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것들에 대해서 새기고 제가 한 얘기들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저부터 그것들을 잘 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 삶에 그것들을 가져와서 잘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고 해서 제가 그것들을 이제
이전에도 책 읽어드리는 영상들을 통해서 제 경험들을 많이 나누긴 했는데요. 따로 떼어서 이렇게 전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이제 집안 청소하면서 제가 이왕재 교수님 강의를 들었는데요. 비타민C 전도사시잖아요. 서울대 의대 교수님. 이왕재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C의 기적을 이제 삶에서 누리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건강을 지켜가는 그 여러 가지 요법들 중에서 맨발 걷기도 있고요. 제 건강을 지켜가는 기적을 이제 저한테 가져다 주는 요법들 중에 맨발 걷기를 소개를 드렸고, 오늘은 비타민 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효과를 보고 있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얘기 말고요. 일반화해서 어제 들은 내용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한꺼번에 말씀드리기는 좀 길어서 오늘은 새벽 운동을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듣고, 이 얘기는 정말 많은 분들한테 내가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여러분, 그 비타민 C는요, 그 이왕재 교수님 강의에 의하면 동물들은 다 자체적으로 비타민 C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들만 자체적으로 비타민 C를 만들어내지를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비타민 C를 음식으로 섭취하든지 약으로 섭취하든지 우리는 반드시 비타민 C를 섭취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영국 해군이 오랫동안 바다로 나가면서 너무나 많은 병사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인상객들이 올라오셔서 그 이유가 지금의 병명으로 하면 괴혈병이겠죠. 비타민 C를 먹지 못하면 괴혈병이 오잖아요. 그때는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밝히는 과정, 그것이 학계에서 인정되는 과정이 50년인가가 걸렸대요. 비타민 C를 먹지 않으면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왕재 교수님 그 말씀에 의하면 비타민 C를 그 식후에 꼭 드셔야 되는 이유가요. 혹은 식사 중에도 드시면 참 좋은데, 특히 고기 같은 거 드실 때요. 우리 몸에 그 음식물이 들어와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 활성산소가 우리 몸속에서 온갖 그 못된 짓을 하잖아요. 온갖 질병을 불러일으키고 늙게 하고 하는 주범이 활성산소잖아요. 특히 이제 과식했을 때는 활성산소가 과다하게 배출이 되는데, 발생이 되는데요. 그럴 때 그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비타민 C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루에 한 번씩만 드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반드시 식후에 드셔야 돼요. 공복에는 드시면 안 되는 거 다들 아시죠? 혹시 뭐 속쓰림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식사 중에 같이 드시면 아마 그것을 좀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C를 그렇게 섭취를 하면 우리 몸속에 들어온 비타민 C가 5시간, 6시간 정도면 그 효능이 이제 끝난다고 해요. 그래서 식후마다 드시면 이게 시간이 얼추 맞잖아요. 그 다음 식사 때까지. 그런데요, 저녁 식사 후에 식사가 8시, 7시, 8시에 끝났다고 하면요, 그 다음날 아침 까지 굉장히 텀이 길잖아요. 그런데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신다면요, 8시에 그 비타민 C를 복용을 했으면 5시간, 6시간 지나면 새벽 1, 2시잖아요. 그때 벌써 다 비타민 C의 효능이 우리 몸속에서 다 이제 끝나고 없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 몸을 지켜줄 아군이 다 사라진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을 할 때도 활성산소가 발생이 되는데, 특히 과도한 운동을 할 때, 과한 운동, 다 과한 거는 과요불급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과한 거는 다 이제 우리 몸에 해악이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과식의 유혹을 잘 뿌리치지 못하는 게 또 우리
것들인데 저도 좀 그래요. 근데 참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 그 사실을 또 요즘 많이 깨닫고 있는데요. 제 주변에 또 아끼는 분들, 아시는 분들이 또 최근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지금 3사람이나 그 항암 치료 후유증으로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듣고서 마음이 알리고 기도밖에 도와줄 게 없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식사 시간에 이제 감사 기도를 드릴 때 기도가 너무나 달라지더라고요.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통증 없이 잠들 수 있다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종일 울렁거림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이렇게 산을 뛰어다닐 수 있다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제가 너무너무 절감을 하게 되는데, 어쨌거나 그 새벽에 그렇게 이제 운동을 하게 될 때 활성산소가 적군이라고 한다면, 그 적군이 우리 몸속을 휘젓고 다니면서 이제 그 세포들을 공격하고 우리 몸속의 기관들을 공격할 때 비타민C라는 아군, 항산화 작용을 하는 활성산소를 물리칠 수 있는 아군이 없는 상태에서 그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때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훨씬 많다는 거죠. 과도한 운동이 얼마나 나쁘냐면요, 안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오히려 나아요. 그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요, 제가 이 얘기는 어제 이광재 교수님을 통해서도 들었지만 여러 강의에서 여러 번 들었거든요. 1964년인가 그 동경올림픽에 참가했던 육상 선수들이라는 것 같아요. 그분들을 역추적했대요. 지금 60년이 좀 안 됐죠? 2020년이니까 맞죠? 60년 좀 안 된 거. 근데 그분들이 살아계신 분들이 거의 없대요. 그만큼 육상 선수들이 얼마나 운동을 과하게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그분들이 비타민C를 먹었을까요? 비타민C를 아는 분들이 계셨을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수명이 그렇게 짧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운동을 과하게 하면 과도한 활성산소가 발생이 되고 그만큼 우리 몸에 해악을 끼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 운동도 뭐 과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가볍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먹거나 어떤 활동을 할 때 이 활성산소를 발생을 시키는데 그때 우리 몸속에 비타민C라는 아군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들을 할 때는 우리 몸에 덕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정말 부지런히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그 운동하시고 출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분들한테 이 소식을 꼭 알리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을 공유를 하셔도 좋고요. 제가 아래에 이광재 교수님 그 강의 영상을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 그 영상을 전해주셔도 좋고요. 꼭 전달하셔서 그런 몸에 유익이 될 것이 없는 그런 환경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도 모르셨던 분들은, 혹시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은 아침 일찍이라도 식사를 하시고 운동을 하시든지, 운동할 때 가장 적합한 시간은요, 식사하시고 한 3시간 정도 됐을 때 비타민C가 가장 그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시간이라고 하니까요. 그 시간에 하시면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앞산 올랐다가 거의 다 이제 내려왔는데요. 찻소리가 들리죠. 그 영상에서 제가 몇 가지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오늘은 새벽 운동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에 또 다른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